안녕하세요. 설명이 짱이에요. 약장TV입니다. 안전상비 의약품이란 일반 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을 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곳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입니다. 그러나 안전상비 의약품도 약이기 때문에 부작용과 주의사항이 있을 건데요. 안전상비약, 이 정도는 알고 드셔야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. 첫 번째,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이나 브루펜 같은 약입니다. 타이레놀의 부작용과 주의사항, 가장 중요한 것은 술과 간 손상입니다. 타이레놀과 술은 간에서 같은 요소에 의해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술이 타이레놀의 간독성 물질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매일매일 석 잔 이상 장기적으로 술을 드시는 분은 타이레놀을 드셨을 때 간에 손상이 올 수가 있다.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해 주시고요. 특히 음주 후에 머리가 아파서, 숙취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타이레놀을 먹을 경우에는 간 손상이 더욱더 촉진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른 약하고 타이레놀을 같이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. 다른 약에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같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감기약, 복통약, 배 아픈 약, 근육통약, 그리고 생리통약에도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 약을 드시면서 타이레놀을 그냥 사서 드시면은 간 손상이 더욱더 촉진될 수 있다.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린이 타이레놀 현타액이나 어린이 브루펜 시럽 같은 어린이 해열제를 먹을 때 부작용과 주의사항이 무엇이냐면은, 일단은 2세 미만은 무조건 소아과에 데려가야 됩니다. 열이 나면은 해열제를 먹으면 열이 떨어집니다. 그러나 열이 나는 원인을 모르고서 해열제만 먹이면은 그 열이 나는 원인의 증상, 질환이 악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진단을 먼저 받고 해열제를 먹는 게 순서입니다. 그리고 안 먹던 해열제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. 그리고 너무 같은 성분이 너무 중복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.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먹을 때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 있다.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. 두 번째, 감기약, 판콜이나 판페린 같은 약입니다. 이 판콜이나 판페린에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감기약은 밤에, 새벽에 급하게 가서 사서 먹었을 때 판콜, 판페린을 먹고 잠이 안 올 수가 있습니다. 이 감기약에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복용을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클로르펜이라는 성분이 콧물이나 재채기나 이런 데 쓰는 약이 들어가 있는데, 그 약이 항콜린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입이 말라요. 입이 건조해지고 입이 더욱더 마를 수가 있다. 특히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구강건조, 입마름이 평소에 좀 심한 경우가 있는데, 그런 사람들이 이 감기약을 먹어서 입이 더욱더 마를 수도 있다. 그리고 변비가 좀 더 생길 수가 있다. 판콜, 판페린 드시고 변이 더 안 나올 수가 있다. 부작용으로. 그리고 소변도 잘 안 나올 수가 있다. 전립선, 특히나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변 볼 때 불편하고 잘 안 나오고 그럴 수가 있는데, 더욱더 소변이 안 나오게 할 수가 있다. 물론 판콜, 판페린을 먹었다고 다 변이 안 나오고 다 소변이 안 나오고 다 입이 마르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.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더 그럴 수가 있다. 그래서 일부 사람들, 일부입니다. 부작용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사람에게만 부작용이 있는데, 일부 사람들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입마름, 소변이 안 나온, 변비가 생김,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이게 바로 감기약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구나. 그러면 감기약을 조절을 하든지 이럴 필요가 있다. 그런 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일부입니다. 일부 녹내장 환자, 폐쇄강 녹내장이라고 하는데, 그런 녹내장 환자분이 요 안전상비 의약품을 드셨을 때 안압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안압이 높은 환자가 녹내장 환자거든요. 이 녹내장 환자의 안압을 더욱더 올릴 수가 있다.
일부입니다. 일부.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.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 그 질환이 있으신 그런 분한테 요 감기약을 드시면은 가래가 더 끈끈해져서 더 가래 배출이 안 돼서 그런 기관지 증상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약을 중단을 하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본인에게 맞는 감기약을 조제를 해서 타서 드시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, 소화제 부작용 및 주의사항입니다. 배아제나 회스탈 같은 소화제가 있는데요. 습관적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이 소화제를 먹고 있다.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소화불량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위장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화제를 장기적으로 찾으시는 분들은 의사, 약사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소화제를 찾는 것 자체가 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화제를 찾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그래서 소화제만 계속 먹다 보면은 그 위장 질환이 더욱더 계속 악화가 된다는 거죠. 그런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고요.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일부 사람들이 있습니다. 소화제가 무슨 부작용이 있냐? 일부는 알레르기, 피부 발진이라든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소화 효소제거든요. 소화 효소제가 소나 대지의 췌장에서 추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미생물의 균을 배양해서 그 소화 효소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물이나 미생물 균에 따라서 거기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알레르기로 안 좋을 수도 있고, 임산부도 그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.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그 UDCA라고 하는 우르스데옥시콜린산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이 소화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성분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임산부한테 소화제로 쓰지 않는 성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한테 혹시나 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이거 말고 임산부에게 적합한 더 순한 소화제로 드시는 게 좋고요. 만 7세 이하 어린이도 이 소화제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. 만 7세 이하 어린이는 거기에 맞는 다른 소화제가 따로 있습니다. 따로 있고, 이렇게 소화효소제의 성분이 강력한 이런 소화제는 오히려 너무 장이 연약한 어린이한테는 더 해가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. 마지막으로 파스의 부작용 및 주의사항입니다. 파스에는 이제 시원하게 느끼는, 청량감을 느끼는, 시원하게 느끼는 성분도 있고, 후끈하게 따스함을 느끼는 성분도 있는데, 이 시원하게 느끼는 멘톨, 캄파 같은 이런 성분이 그 피부 혈관을 좀 확장해서 피부 발진 부작용을 나타내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.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괜찮지만 간혹 가다가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을 호소하시는 분이 있고요. 또 후끈한 성분인 노니산 베닐아마이드 같은 그 고추 성분이라고 하는데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간 경우 빨개짐이나 가려움, 피부가 화끈거림,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파스로 인해서 피부가 너무 자극이 심해서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후끈거리거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그 파스를 사용하지 않고 파스를 바꾸면 괜찮아요. 다른 파스로 바꾸면 괜찮고, 파스를 너무 오래 붙이고 있거나 그러면은 또 부작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, 서늘하고 건조한 그런 날씨에 붙이는 건 좀 괜찮은데, 그런 부작용이 훨씬 더 안 생기는데, 더운 날, 사우나 후에, 그리고 파스 붙이고 어떤 붕대로 감싼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부작용이 더욱더 많이 증가를 합니다. 덥고 땀 차고 습한 날에 파스를 오랫동안 붙이는 경우에 훨씬 더 부작용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. 피부가 상할 수도 있다.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슬기롭게 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안전상비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이 영상의 내용은 참고로만 봐주시고요. 자세한 맞춤형 개별 상담은 동네 병원이나 약국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